우리는 두바이에서 출발해 파리까지 거슬러 왔다. 지난 도시들은 20세기와 21세기를 이끌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주도한 현대 세계 도시였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시간을 더 거슬러 근대와 중세를 거쳐 고대의 세계 도시들로 향한다. 그 시작은 산업혁명 이후 세계의 심장으로 군림했던 도시 런던이다. 19세기 대영 제국의 수도였던 런던은 전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의 중심이었다. 런던은 템스강 하구에 자리 잡아 일찍이 해상무역과 금융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이곳은 기원전 로마인들이 세운 론디니움이라는 작은 식민 도시에서 출발했다. 중세에는 길드와 시장이 발달하며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16세기 엘리자베스 시대에 이르러서는 세계 무역과 해양 탐험의 거점으로 성장했다. 대영 제국의 국력은 템스강을 따라 끝없이 늘어선 조선소와 창고에서 드러났고 런던은 세계 곳곳을 연결하는 거대한 항구 도시로 자리매김했다. 18세기 산업혁명은 런던을 단숨에 세계 최대 산업도시로 바꾸었다. 증기기관과 철도, 대규모 공장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런던은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이끄는 수도가 되었다. 그러나 화려한 번영 뒤에는 빈민가, 전염병, 대화재 같은 도시 문제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20세기 두 차례 세계대전은 런던을 큰 위기에 빠뜨렸지만 재건과 변화를 거듭하며 다시 일어섰다. 오늘날 런던은 금융과 문화, 예술과 학문의 중심지로 여전히 세계를 움직이는 도시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위치한 또 하나의 수도로 향한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 보스포루스 해협에 자리한 도시 이스탄불이다. 기원전 그리스인들이 세운 비잔티움에서 출발한 이 도시는 4세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곳을 새 수도로 정했다. 하여 이곳은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이름으로 1000년 넘게 유럽을 지배했던 동로마 제국의 심장이 되었다. 성소피아 대성당, 히포드롬, 거대한 성벽은 당시 이 도시의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5세기 오스만 제국의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이곳을 정복하면서 도시는 이스탄불로 불리며 다시 태어났고 약 600년 가까이 지속된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기능했다. 술탄의 궁전 톱카프, 웅장한 블루모스크, 번성한 대바자르는 동서양이 만나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다. 수백 년 동안 이스탄불은 이슬람 세계의 수도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거대한 무역과 문화의 중심이었다. 20세기 오스만 제국의 몰락으로 수도는 앙카라로 바뀌었지만 이스탄불은 여전히 튀르키의 최대의 도시이자 세계인이 찾는 역사 도시로 남아있다. 오늘날 이스탄불은 로마와 비잔틴, 오스만의 흔적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특별한 도시로 남아있다. 이제 시계바늘을 조금 더 돌려 바다 위에 세워진 독특한 도시로 향한다. 아드리아해의 얕은 바다 위에 수많은 운하와 다리로 이루어진 수상도시 베네치아다. 베네치아는 지중해 무역을 장악했던 베네치아 공화국의 수도로 상업과 금융, 외교의 중심이었다. 5세기 게르만족의 침입을 피해 피난민들이 바다 위에 섬으로 옮겨 정착하면서 도시가 시작되었다. 땅이 좁고 농업이 불리했던 베네치아는 바다로 나아갔고 곧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며 부와 권력을 축적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 베네치아는 동서교역의 중심지로 번영하며 바다의 여왕이라 불렸다.
비잔틴과 이슬람, 유럽의 문화가 교차하면서 예술과 건축이 꽃피웠고 산마르코 성당, 두칼레 궁전과 같이 화려한 궁전들은 그 시절의 영광을 전한다. 베네치아는 상업공화국으로서 독립을 유지하며 군사력보다 해상 네트워크와 금융으로 제국을 세웠다. 그러나 15세기 신항로 개척 이후 무역의 중심이 대서양으로 옮겨가면서 점차 쇠퇴했다. 오늘날 베네치아는 더 이상 제국의 수도가 아니지만 수상버스와 곤돌라가 다니는 운하, 매혹적인 카니발에 가면 르네상스 회화와 건축은 여전히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베네치아는 사라진 제국의 영광을 관광과 예술로 이어가는 도시다. 시간을 더 거슬러 이번에는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중심 도시로 향한다. 실크로드의 중심에 자리한 중앙아시아의 오아시스 도시 사마르칸트다. 이 도시는 기원전부터 존재했지만 본격적으로 세계사의 중심 무대에 등장한 것은 14세기 티무르 제국의 수도가 되면서였다. 정복자 티무르는 중앙아시아를 넘어 서아시아와 인도, 심지어 유럽까지 정복하며 거대한 제국을 세웠고 그 중심지로 사마르칸트를 선택했다. 티무르는 학자와 예술가, 장인을 이곳으로 불러들였다. 그 결과 사마르칸트는 학문과 건축, 예술이 꽃피는 세계적 도시로 발전했다. 레기스탄 광장을 둘러싼 울루구벡 신학교와 푸른 돔의 모스크들은 당시 도시의 찬란한 문화를 보여준다. 티무르의 손자 울루구벡은 이곳에서 천문대를 세우고 별을 연구하며 학문을 진흥시켰다. 사마르칸트는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동서 교역로의 중심이자 지식과 문화가 오가는 교차로였다. 이후 여러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쇠퇴했지만 여전히 그 이름은 실크로드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1000년 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이번에는 동남아시아로 향한다. 캄보디아 북서부의 정글 속에 숨어있던 고대 도시 앙코르다.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동남아시아를 지배한 크메르 제국의 수도였던 이곳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찬란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앙코르는 종교적, 정치적 중심이었고 당시 동남아시아 문명의 절정을 상징한다. 정교한 수리시설과 광대한 도로망, 거대한 사원단지가 이곳을 지탱했고 인구는 수십만에 달했다. 앙코르의 상징은 단연 앙코르와트다. 힌두교의 3대 신 중 하나인 비슈누 신에게 봉헌된 이 거대한 사원은 정교한 부조와 웅장한 건축으로 인간의 손길로 완성된 신들의 세계라 불렸다. 크메르 제국의 왕들은 사원을 통해 권위를 드러내고 종교와 정치, 경제를 통합한 도시 문명을 만들었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왕조가 쇠퇴하고 수도가 옮겨지면서 앙코르는 점차 잊혀졌다. 울창한 밀림에 묻혀있던 이 도시는 19세기 프랑스 탐험가들에 의해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오늘날 앙코르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캄보디아인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유적지로 남아있다. 이제 길을 서쪽으로 옮겨 이슬람 문명의 황금기를 이끈 도시로 향한다. 티그리스강 유역에 세워진 도시 바그다드다. 바그다드는 8세기부터 13세기까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지배했던 이슬람 제국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다. 8세기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 알만수르가 건설한 바그다드는 원형 성벽으로 둘러싸인 독특한 구조로 지어져 둥근 도시라 불리며 출발했다.
그 후 불과 몇 세기 만에 바그다드는 이슬람 문명의 심장이자 세계 최대의 도시로 성장했다. 9세기와 10세기 바그다드는 지혜의 집으로 불린 학문기관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지식과 문화를 모았다. 그리스 철학, 인도 수학, 페르시아 의학이 아랍어로 번역되며 인류 지식의 보고가 되었다. 학자, 시인,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바그다드는 과학과 문학, 상업이 꽃피는 도시가 되었다. 그러나 13세기 몽골의 침략으로 바그다드는 큰 파괴를 겪으며 전성기를 잃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는 오랫동안 이슬람 세계의 중심지로서 기능했고 오늘날에도 이라크의 수도로서 긴 역사의 흔적을 품고 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이슬람 문명이 서쪽으로 뻗어나가 유럽 땅에 꽃피운 도시로 간다. 이베리아 반도 남부 안달루시아의 중심에 자리한 도시 코르도바. 8세기 이슬람 세력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코르도바는 우마이야 왕조의 서쪽 수도가 되었다. 우마이야 왕조는 아바스 왕조 이전 7에서 8세기에 번영한 이슬람 제국이다. 10세기에 이르러 코르도바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 중 하나로 인구는 수십만을 넘었고 수천 개의 모스크와 목욕탕, 도서관이 들어섰다. 그 중에서도 메스키타 데모스크는 도시의 상징이었다. 기둥이 숲처럼 늘어선 이 웅장한 건축물은 오늘날에도 세계 건축사의 걸작으로 꼽힌다. 코르도바는 학문과 철학, 의학과 수학의 중심지로 중세 유럽의 암흑기에 빛난 지식의 등불이었다. 이곳에서 번역된 아랍어 문헌은 라틴어로 전해져 르네상스의 밑거름이 되었다. 11세기 이후 정치적 혼란과 기독교 세력의 재정복으로 코르도바는 쇠퇴했지만 한때 이슬람 문명의 정점이자 지식의 수도였던 기억은 여전히 도시 곳곳에 남아있다. 이번에는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으로 향한다. 멕시코 고원에 세워진 또 하나의 위대한 도시다. 오늘날 멕시코시티의 자리에 있었던 14에서 16세기 중앙아메리카의 문명 아즈텍 제국의 수도 테노치티틀란이다. 14세기 초 호수 위의 섬에 세워진 이 도시는 인구 20만을 넘는 거대한 도시로 성장했다. 직선으로 뻗은 제방과 운하, 인공섬인 친한파를 이용한 농업은 놀라운 도시 문명을 만들어냈다. 도시 중심에는 태양과 전쟁의 신에게 봉헌된 거대한 피라미드, 템플로 마요르가 세워졌고 주변에는 시장과 궁전, 사원이 밀집했다. 테노치티틀란은 단순한 수도가 아니라 아즈텍 제국의 종교와 정치, 경제를 아우르는 심장이었다. 그러나 16세기 초 스페인 정복자 코르테스가 이끌고 온 군대와 전염병 앞에 아즈텍 제국은 무너졌다. 호수 위의 장대한 도시는 파괴되었고 호수 또한 메워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식민도시 멕시코시티가 세워졌다. 오늘날에도 멕시코시티 한가운데서 발굴되는 유적은 테노치티틀란의 웅장했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이제는 시간을 더 거슬러 신대륙의 또 다른 고대 도시로 향한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 밀림 속에 자리한 마야 문명의 대표 도시 치첸이트사다. 마야 문명은 기원전부터 16세기까지 중미 유카탄 반도에 번성한 고대 문명으로 천문학, 수학, 건축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문명이다. 9세기부터 12세기까지 번성한 치첸이트사는 마야 문명의 종교와 정치, 상업의 중심지였다. 치첸이트사는 2차족의 우물가라는 뜻으로 거대한 천연 우물, 세노테를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었다. 도시의 중심에는 계단식 피라미드, 쿠쿨칸 신전이 우뚝 서 있다.
춘분과 추분마다 계단에 비친 그림자가 뱀의 형상을 만드는 현상은 마야인들의 정교한 천문학 지식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거대한 구기장, 천문대, 전사의 사원 등이 도시의 규모와 위세를 말해준다. 치첸 이트사는 마야 문명 후기에 들어와 중앙 멕시코의 톨텍 문화인 전쟁과 종교의식을 중시한 전사 집단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호남 문화를 꽃피웠다. 그러나 13세기 이후 쇠퇴하며 밀림에 묻혔고 오늘날 유적만이 그 찬란했던 역사를 전한다. 런던에서 시작해 치첸 이트사에 이르기까지 중세와 고대 후기에 찬란한 세계 도시들을 지나왔다. 그러나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 문명의 뿌리를 세운 고대 도시들이 기다리고 있다. 다음 이야기는 인류 문명이 처음으로 도시를 세우던 그 순간으로 향한다. 세계 도시 역사의 기원을 찾는 마지막 여정은 곧 시작된다.